최종 선택 내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다소 선별적인 업종별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 특히나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금융통화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상무님께서는 먼저 이번 주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주 지난주에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5월 초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주도 저는 다소의 조정은 예상이 되지만 이 조정은 재차 상승을 위한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체크 포인트로 삼아야 될까요? 네, 이번 주 가장 이슈가 되는 거 목요일이죠. 과연 금통위에서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하느냐 이 여부. 사실 지난달에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동결이 됐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어제 오늘 저도 이제 와우 TV 눈 뜨자마자 틀어놓고 보는데요. 이번에는 또 인하보다는 동결될 것이라 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심심찮게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또 인하의 가능성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리가 인하되든지 아니면 상승하든지 간에 그것보다는 큰 흐름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금주도 상당히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이 큰 장 상황 속에서는 투자자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봐야 할 체크 포인트와 그 지수 포인트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여성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길에 오르셨죠. 네. 자, 이것이 무슨 이슈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이번 대통령 방미에 많은 기업체들의 회장님과 대표님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과연 이들 동행한 이런 사장님들이나 기업체 대표들께서 어떠한 이슈를, 어떠한 미국과의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 주가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방미로 인해서 또 미국과의 어떤 투자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이에 따라서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방미 결과 여부 여러분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대통령의 방미를 체크 포인트로 선정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동반 랠리입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오늘 새벽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14,900포인트를 넘어섬으로써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미국 시장의 사상 최고치 급등 형국이 일본 시장이나 유럽 시장까지 동반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고 동남아 시장에서도 홍콩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 시장은 여전히 급등세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 증시가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바닥 탈출 신호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중국 증시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가장 불안한 이유가 지난주에 발표됐던 PMI, 제조업 PMI 지수에 이어서 서비스 지수도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치를 내므로써 중국 경기가 여전히 회복 기미가 아직 미약하다 하는 것 때문에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중국의 무역수지 8일 날입니다. 중국 무역 수지가 8일 날 발표되는데 이 지표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일 날은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그래서 9일 날은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 한번 이걸로 인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과연 금리를 인하하느냐 여부 역시 국내 주시장에 커다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0일 날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 그리고 G8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회담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럽도 금리를 인하합니다. 22에서 금리를 인하했죠. 그리고 금제는 영국의 금리 인하 여부도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재무장관 회담에서 어떤 이슈를 내놓을 수 있느냐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3일 날 중국 산업생산과 미 소마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어제까지는 중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았었는데 금주 체크할 것은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호전된 기미를 보여줄 수 있느냐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버냉키 의장의 연설 여부에 따라서 세계 증시 또 국내 증시가 연동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다음으로서 이제 수치,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번 국내 시장의 반등이 1970포인트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그렇죠. 근데 어제장에서 물론 종가상으로는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장에서 1980포인트를 장중에 돌파해 줌으로써 이번 반등이 의미가 있는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97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장중 돌파에 그쳤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1970포인트가 추가 상승을 체크해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된 모습이고요. 오늘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종합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하단에 지지선이 중요합니다. 1940포인트가 지지되느냐의 여부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1940포인트만 이번 주에 지지해준다면 이것은 지난 날 하순에 찍었던 저점과 쌍바닥을 찍음으로써 국내 증시도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래 거래량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증가되는지 여부, 거래량이 만약에 수반되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준다면 그 가능성은 한층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1940포인트의 지지 여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40선 지지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로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라든지 S&P 500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사상 최고가에 와 있는 미국 증시 더 오를 수 있겠다. 주식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또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해서 최근에 또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증시는 또 여기에서 디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원인을 또 알아야 향후를 또 전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국내 증시 디커플이 된 것은 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그렇죠. 지난달, 지지난달, 연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실망이 크신데요. 물론 최근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 구조가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연동되는 국면이 많았다고 본다면 최근에는 중국 시장과 연동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시장 참여자는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그 탄력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시장이 디커플링하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큰 추세로 본다면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는 같이 간다는 점에는 변함이 저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가 과연 디커플링 되고 있는 국내 증시가 상승 전환을 성공할지 아니면 진짜 조금 더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질지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한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국내 증시도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의 상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가장 보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미국 시장에 상승하는 요인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네.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를 양적 완화를 포함한 풍부한 유동성 장세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니까 돈의 힘에 의해서 밀어올리는 장세고 또 하나는 향후 성장에 대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장이라는 거죠. 보통 시장이 마무리되는 실적 장세로 마무리됩니다. 보통 장이 상승 초비에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경제도 좋아지고 기업 실적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중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실적 장세가 펼쳐진 다음에 장이 상승을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의 상승이 실적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 이후에 또 실적 장세가 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도 그동안의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증시보다는 중국 시장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렸죠. 과연 이 중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먼저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상해 종합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해 종합지수도 지난 2월 초에 고점을 실한 이후 지금 3개월 가까이 계속 내리 조정입니다. 근데 그렇죠. 지난달 중순부터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지지선. 근데 최근 3일 동안 상승하는 모습으로서 그동안 저항 추세로는 여겼던 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주에 상해 종합지수가 이 저항선을 추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해 종합지수도 완전히 쌍바닥으로서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중국 기업들이라든지 중국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여파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과거보다는 조금만 나아졌다는 소식만 나온다면 중국 시장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추가 하락보다는 여기서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상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한층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상해 종합지수의 바닥 탈출 가능성의 모습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다소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 정말 대내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도 있고 옵션 만기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정을 이용해서 앞서서 매수 전략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까요? 네. 사실 국내 시장 투자자들 답답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개인 투자분들이 잘 아시는 게 뭐죠? 손해보면 절대 팔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근데 그 버티는 시점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뭐 6개월, 1년 걸리면 이거 지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제가 설사 내가 가장 매매를 잘못해서 장중 최고점에 물렸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충분히 여러분이 매수한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앞에 그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내 코스피 시장은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 차트를 한번 잠깐만 볼게요. 네, 코스닥 시장의 차트 지금 보시는 것이 코스닥 시장이에요. 네, 상당히 좋죠. 네. 코스피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 뭐 직전 저점이 다시 붕괴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모습입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형만 하나 아우 없다는 것이 이제 무색할 정도로 이제 아우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도 따라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이 안 좋다면 코스닥 시장도 같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이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국내 시장도 코스피 시장도 형들도 따라갈 가능성은 한층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떤 불안한 기대감보다는 그렇죠? 저 공포가 있는 안전감. 네, 다시 말해서 맞아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의 매수도 지금은 가져보셔도 좋다. 다만 아직 시장의 에너지가 충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철강 업종 중에서 같은 화학 업종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한두 개가 먼저 가지만 많이 과다낙폭된 종목군들도 충분히 매수 전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주 금통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경제 지표가 있으면서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 전략이 가능하겠고 그것이 1940포인트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접근해서 좋다. 그래서 저는 매수 관심 종목으로서는 낙폭 과대된 업종 대표주를 포함한 다시 말해서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부품주에서도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지 IT 부품 관련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금주 오히려 매수 타이밍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 장기적인 포인트까지 들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